디지털 골드만으로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런 시가총액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고 그보다 더 설명되어야 마땅하다. 이게 정말 많이 채택된다면 금보다는 당연히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아직 뭐 10배 이상 남아있죠.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가 비트코인이에요. 네,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을 추천한 이유는 뭐죠?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저는 2017년부터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폰지 스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지 않았다가 이제 한 3년 전 정도부터 다시 이제 긍정론자로 바뀌었어요. 2020년. 2019년, 20년 이때부터 이제 긍정론자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사실 전 세계 이제 인터넷 금융산업을 뒤흔든 기업이 두 개가 있다면 사실 하나는 페이팔이고 하나는 스퀘어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는 잭 도로시와 일론 머스크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비트코인 반대론자였다가 한 명씩 긍정론자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고민을 해보자. 저 천재들은. 저 천재들과 내가 의견이 다르다. 금융에 관련돼서. 둘 중에 한 명이 병신이면 누가 병신일까? 당연히 나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폰지 스킴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다시 리셋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긍정론자로 이제 3년 전에 바뀌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있다가 이제 다시 뭐 조금 뭐 사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긍정이었던 이유는 사실 비트코인 요새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뭐 제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저는 뭐 이게 화폐가 될 거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화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화폐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이거 진짜 화폐가 되면 저는 모든 사람이 이걸 하면 바로 화폐에서 없어져요. 뭘 할 거냐면 한국에서 예를 들면 하나와 비트코인으로 동시에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잖아요. 저는 아이폰을 비트코인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은 30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잖아요. 30일 동안 주가를 볼 거예요. 비트코인의 주가를 보고 비트코인이 오르거나 횡보한다. 그럼 그냥 살 거예요.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환불할 거예요. 이러면 무조건 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는 물건이 다시 비슷한 금액으로 팔 수 있는 무언가의 상품을 비트코인으로 사서 환불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 등락폭을 보고 환불을 하거나 사서 현금으로 바꾸게 되면 비트코인이 오르면요. 사서 바로 현찰로 바꾸면 이득이에요. 말씀을 드리니까 더 화폐가 될 일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오르면이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락에 따라서 근데 이거 뭐 저 어디서 본 적은 없어요. 이 전략을 할 거라고는. 근데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거 듣고 나면 많이 이걸 할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화폐로 채택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등락이 있는 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전 이제 투자도 이제 알비트리지 같이 차익 거래를 좀 많이 하는데, 이건 완전 차익 거래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등락이 심한 걸 화폐로 사용하는 순간, 저 같은 차익 거래하는 사람이 엄청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 시스템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화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등가 교환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등락이 심한 순간 이 등가 교환이 무너지거든요. 환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화폐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 이상으로 나아가면 플러스 알파지만 그냥 디지털 골드에서 그냥 더 플러스 되는 정도? 그 이상으로는 전혀 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디지털 골드만으로도 충분하다. 디지털 골드만으로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런 시가총액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고 그보다 더 설명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DP님은 금 ETF처럼 비트코인 ETF에도 그 시총이 되게 커질 거라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적어도 저는 금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금의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이 채택된다면 금보다는 당연히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아직 뭐 10배 이상 남아있죠? 10배 이상도 나중에는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 시기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꼴에 있어서는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코인에서는 비트와 이더리움만 좋게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는 뭐 당연히 뭐 그때마다 좋은 건 있겠지만 결국에는 많은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만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나면 사실 이 알트코인에 대한 생각도 그전과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면 이 돈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하지만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비트코인은
하기에는 되게 힘들거든요. 무언가를 하기에. 그러면은 약간 알트코인으로 바꾸면서 여기서 다른 일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약간 조금 더 좋은 시선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긍정적으로 보여진 이후에는.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코인들을 바라보기엔 가장 커다란 단점이 존재해요.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디지털 골드로서 저희의 인식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머지는 이런 상품보다는 조금 더 기술에 가깝거든요. 근데 기술은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고 진화해요. 실제로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가격이 싼 뭐 솔라나나 되게 많은 애들이 나오고 솔라나가 나오고 나선 더 싼 애들도 나오고요. 근데 이 빠르게 기술이 발전되고 나면 이전 거는 뭐 아직 이더리움이 쳐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로서 바라봤을 때는 제가 이 트렌드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걸 봐야 되고 실제로 이 기술이 정말 생산적인지 현실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블록체인이 나온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실에서 뭐가 그렇게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뭐 하고 있다고들 얘기하지만 적어도 저 정도로 관심 있는 사람도 느끼고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이외로 넘어가기에는 사실 뭐 허들이 조금 있다. 그럼 비트코인만이 가진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비트코인만 가진 경쟁력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트코인으로 대박난 사람이 적어요. 네.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은 분명히 이걸로 엄청난 대박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원자재가 아니라 그냥 모든 투자 자산의 범위로 봤을 때 투자자와 투기자가 함께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화폐나 디지털 그러니까 골드 2.5로 그러니까 골드 2.0을 원하던 되게 많은 자산들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엄청 많은 것도 있었지만 공급이 많은 것과 플러스로 이게 되게 단기간에 급등함에 있어서 이걸로 엄청나게 대박이 난 일반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렁임들이 되게 급격하게 나오면서 공급이 같이 오면서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너무 다행히도 암호화폐 뭐 다른 암호화폐도 어느 정도는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너무 다행히도 이제 출렁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적당히 대박난 사람들은 많지만 엄청나게 대박난 사람들은 중간중간 다 털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투자자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의 올타임 하이에 거의 가까운데 이 직전에 올타임 하이였을 때보다 뭐 구글 트렌드나 이제 다른 그 검색 조회수로 보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거든요. 예전에 고점이었을 때는 주변에서 모두 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뭐 기관들이나 이런 오히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지 일반인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고 있지 요즘 별로 않거든요.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게 예전보다 투자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투기자들의 비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저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이 디지털 골드로 나아가기에 되게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면 이들도 역시 투기자들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몇 명이 이 자산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되게 큰 리스크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아까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몇 명의 사실 실제로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몇 사건을 거쳤을 때 과거로 백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과거로 백한다는 말은 그 사이에 있었던 트랜잭션이 없어진다는 뜻인 건데 내가 어떤 좋은 수익을 내고 어떻게 하더라도 몇 명의 의사결정으로 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디지털 골드를 꿈꾸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기반이 아닌가. 이거는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을 더 바라봐야 되는 상품이 되는 거고 그러기에는 아까 말했던 이 기술의 진화를 바라봐야 되는 또 다른 형태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비트코인과 나머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